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가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네. 네. 자,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 대표님. 네.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디 가시나 봅니다. 아 요즘 패션에 너무 신경 예. 쓰시는 거 아니십니까 요즘? 여기 살짝 뭐 감기가 좀 있어가지고 좀 웃도리 제가 웃도리를 잘 안 입는데 오늘 살짝 감기기가 있어서 네. 웃도리를 좀 네. 하고 나왔습니다. 뭐 괜찮습니까? 본인의 코디가 아닌 게 확실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 색감과 네. 채도를 한 톤 떨어뜨리는 저 감각은 패셔니스타로 올라갔다니까요. 감각은 저 김 대표님이 고르는 초이스가 아니에요. 아 이거 참. 네. 오늘은 삼성중공업 이야기. 예, 사실 뭐 지난주에 예. 그 공시가 나온 내용입니다. 그 삼성중공업이 드릴십 뭐 원유 시추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 흔히를 뭐 드릴십이라고 부르는데 내척을 한 1조 원 정도의 매각을 했죠. 네. 근데 이 드릴십 삼성중공업의 드릴십이라는 게 워낙 오랫동안 그 애물단지 노릇을 좀 해왔고 네. 또 이번에 그 매각 구조 자체가 약간은 특이하기도 하고 뭐 많이 특이한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재무 구조 개선을 할 때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이긴 한데 또 조금 다른 측면이 이제 보이기도 하고 예. 해서 삼성중공업 드릴십 매각 그 이야기 좀 하고 혹시 뭐 마지막에 시간이 조금 남으면 예. 그 최근에 이제 그 건설 자재값 많이 오르면서 뭐 아파트 뭐 재건축 단지에서 혹시 이 건설사하고 네. 재건축 조합하고 그 도급 계약 금액 그 상승 예. 관련해서 좀 분쟁이 있을 소지는 없는 건지 예. 거기에 대해서 뭐 조금 이미 분쟁이 간단하게 있습니다. 저 둔촌. 있어요? 네. 아니 거기는 그 금액 상승은 분쟁이 없잖아요. 사실상 그게 분쟁이 있는 겁니다. 아니라고는 하는데 네. 그게 사실 네, 사실 그건 그겁니다. 뭐 돈 문제네 그러니까. 아니 당연하죠. 건설회사와 조합이 어른들끼리 만나서 네. 돈 문제 말고 싸울 일이 뭐가 뭐가 있겠습니까? 싸울 일이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그러니까. 이념이 작용하겠습니까? 무슨 맞아요. 네. 결국 돈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그 드릴십 내척을 매각을 했는데 네. 이게 뭐 조금 뭐 간단하게 말하면 약간 돈 이렇게 돈 넣고 돈 먹기, 돈 내고 돈 먹기, 이 돈 내고 돈 먹기식 구조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내고 돈 먹기? 유동성을 좀 확보를 하기는 했는데 이 완전하게 드릴십 내척을 지금 완전하게 깔끔하게 매각한 게 아니고 약간 저 돈 내고 돈 먹기식으로 매각한 측면이 있어서 그 매각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네. 우선은 뭐 드릴십이 기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드릴십이 뭔지 이거부터 한번 좀 뭐 한번 살펴보죠. 뭐 예. 예. 그 화면 한번 보시면요. 요게 이제 드릴십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모양이 조금 뭐 특이하게 그렇게 생겼죠, 그죠? 네. 뭐 철탑 같은 게 이렇게 중간에 이제 볼록하게 이렇게 솟아 있고, 요거 있잖아요, 요거 여기. 요거 뭔지 아세요? 헬기가 그렇게 요거 내려가는 헬기. 거예요? 네, 여기 이제 헬기가 이착륙하는 데인데, 요렇게 중간에 약간 철탑 같은 게 이렇게 있잖아요. 예. 여기가 뭐냐면 이게 배 한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풀장 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아마 드릴을 이렇게 바다 깊이 이렇게 집어 넣는 것 같습니다. 가운데가 이렇게 뚫려 있는 구조인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물이 올라와 있네요, 네. 배 안에. 그러니까 드릴십이죠. 이게 원유나 그 해저 그 심해 지층에 있는 원유나 네. 가스를 이 드릴로 파가지고 그 이게 그 위로 뽑아내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이렇게 근해 이 가까운데
네. 아니면 뭐 육지에서 한 이렇게 수심한 200m 안쪽은 네. 잭업 리그라고 하는 그런 설비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네. 이렇게 TV 같은데 그 원유 시추하는 다큐멘터리 같은데 보면 기다랗게 이제 다리 세 개가 이렇게 있고 그 다리 세 개 위에 이렇게 상판이 있어가지고 그 상판이 이렇게 좀 움직이면서 예. 그 원유를 시추하는 설비가 있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해안에서도 이렇게 이게 보입니다. 이렇게 예, 설비가 예.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세 개 있고 이렇게 시추하는 설비가 예. 요거는 이제 잭업 리그라고 하는 그 시추 설비고 네. 이렇게 바다 깊은 데 있잖아요. 예. 바다 깊은 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좀 파도가 심한 데는 이 드릴십 이제 이놈이 가야 됩니다. 이놈이 가가지고 네. 이렇게 드릴을 이렇게 좀 여기 화면 나와 있는 대로 여기 가운데 이제 이 드릴을 집어넣는데 예. 이게 얼마까지 드릴이 들어갈 수 있냐면 보통 최장 한 12km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한번 이겁니다 이거. 네. 이건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게 벌써 그 3,000m잖아요. 네. 이게 3,000m면 얼마죠? 3km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게 7,000m잖아요. 와. 그러니까 이게 한 10km쯤 이 드릴십을 이용해서 한 10km쯤을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야. 예. 여기가 이제 시추 탑이고 대부분 이제 한 이 배 길이는 200m가 넘고 예. 높이도 뭐 이게 한 20m가 넘는 그런 높이로 되어 있죠. 여기 뭐 GPS 위성 그 수신 장치까지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 드릴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해 좀 먼 바다에서도 작업 가능하고 또 이렇게 작업을 이렇게 끝내잖아요. 예. 작업을 끝내면 바로 다른 곳으로 딱 이동을 또 하기가 쉽죠. 배니까 네. 작업 움직여가지고. 딱 해주고, 예. 거기서 이제 멋지게 이렇게 성공하고 굿바이 딱 하면서 이제 또 다른데 유유히 이제 다른데 가가지고 네. 또 작업하고 그러면 이 드릴십이 떠나고 난 자리에는 뭐 어떤 그 원유 시추 그 구조물 생산 플랫폼 같은 게 뭐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겠죠. FPSO 같은 거, 그러니까 플로팅, 프로덕션, 스토리지, FPSO니까 오프로딩 해가지고 네. 이 부유식 생산 뭐 저장 그 하역 설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 TV 같은 데서 보면 뭔가 그냥 어마어마한 그 철골 구조물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어마어마한 철골 구조물처럼 멀리서 보면 딱 있는 거. 그게 이제 FPSO인데 그거는 뭐 실제로 드릴십이 작업한 거기서 원유나 가스를 뽑아내고 또 저장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그 이동시켜서 하역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다 이렇게 갖춘 거죠. 그럼 얘는 드릴십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까지만 하는 거네요, 역할이. 뭐 있는 거 없는 것까지 확인해 가지고 기본적인 시추공 작업까지는 하는 거죠. 있는 거 없는 거 확인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탐사인 거고 예. 얘는 기본적인 그 이렇게 막 뽕뽕뽕뽕뽕 뚫어 가지고 예. 기본적인 그 시추 이제 단순한 탐사공이 아니라 시추공까지 그 작업까지는 이제 할 수 있다고 봐야 되죠. 알겠습니다. 요게 이제 보통 배 한 척이 한 5천억에서 6천억 정도 가는 거고 이제 이 친구가 떠나고 나면 실제로 이제 본격적인 그 생산 플랫폼이 들어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뭐 FPSO라든지 그 FLNG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플로팅 그 LNG라고 그래가지고 예. 이제 FLNG 같은 경우도 실제로 거기서 생산을 하고 또 액화시킨 것을 이렇게 해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막 육지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뭐 어마어마한 설비죠. 이제 FLNG 같은 경우는 뭐 가격으로 따지면 한 2조에서 3조 정도 예. 이렇게 가는 거고 얘는 이제 뭐 일종의 선박 형태니까 그냥 그 시추공 작업만 하고 호련히 떠나는 애기 때문에 가격은 뭐 한 5천억에서 6천억 정도 예. 뭐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것도 가격이 뭐 말이 5, 6천억이지 싸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그 메이저 석유 개발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 배를 소유하기보다는 이 배를 전문적으로 소유하는 운용사들이 있습니다. 예. 이 운용사들한테서 빌려가지고. 빌려서 이제 쓰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이런 약간 지분 이걸 이제 살 때 약간 지분을 태워가지고 뭐 이렇게 작업을 하기도 하는데 뭐 하루 용선료가 뭐 보통 한 50만 불에서 한 70만 불, 80만 불 정도 하루에 네, 가니까 뭐 이런 드릴십 자체도 그 어마어마하게 비싼 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2014년하고 2013년, 2014년 무렵에 삼성중공업이 수주를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발주처가 이걸 그 인수를 안 해간 거예요. 발주처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2014년, 2015년 무렵에 유가가 좀 떨어지니까 뭐 이 발주처 입장에서는 이거 갖고 가봐야 쓸데가 없는 거야. 어차피 뭐 이 비싼 설비를 이렇게 가동시키는데 이제 돈이 더 들어가는 거지. 유가는 낮으니까. 그러니까 수지 타산에 안 맞으니까 뭐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미적미적되고 계속 이제 클레임 같은 걸 제기를 하죠. 예. 뭐 여기가 좀 이상해, 여기가 좀 이상해. 그러면 뭐 조선업체 입장에서는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아니, 자꾸 뭐 클레임을 제기하니까 그래 뭐야? 그러면서 이제 자꾸 보게 되지. 이제 자꾸 대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대응을 하게 되면 이 공정 자체가 좀 늦춰지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납기를 준수를 못하는 거지. 납기를 준수 못하니까 야 왜 납기 준수 못해서 아이씨 짜증나네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클레임을 제기를 하고 그러다가 분쟁이 붙어서 국제중재소송까지 가게 되죠. 예. 그렇게 국제중재소송을 가게 되면 국제중재소송을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드릴십 같은 경우는 그 조선업체 삼성중공업으로 일단 소유권이 이전이 됩니다. 일단은 이전이 되고 거기서 막 몇 년간에 걸쳐서 서로 소송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어떨 때는 뭐 선주사가 이기기도 하고 발주처가 어떨 때는 뭐 삼성중공업이 이제 이기기도 하고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재건축 그 조합이랑 시공사 싸우는 거랑 느낌 비슷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 무렵에 한 예. 5척을 수주를 해가지고 예. 5척을 이렇게 만들다가 거의 뭐 공정 진행률이 최소 80% 이상 한 거의 한 90% 다 가 있는 그런 시점에서 발주처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막 오랫동안 클레임을 제기를 하고 하다가 뭐 국제중재소송으로 가게 되면서 예. 삼성중공업이 소유권을 이전 받아가지고 예. 이걸 재고자산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배들을 재고자산으로 가지고 있게 되면 네.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데 뭐 가장 큰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 유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이게 드릴십 한 척이 연간 유지 비용만 유지 보수만 한 척에 100억 정도 들어가요. 그냥 단순 유지 보수만. 왜 유지 보수를 해야 돼요? 그냥 가만 냅두면 안 돼요? 안 돼요. 가만 냅두면 바다에 떠 있어라. 안 주인은 못 냅두면 안 돼요. 된다. 그러니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왜 유지 보수가 얌전하게 앉아 있어. 들어가죠? 왜 한번 보세요. 예. 이 드릴십이 원래는 5척이었어.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삼성중공업이 떠하는 드릴십이 5척이었는데 네. 작년 12월에 그 유럽 지역에 있는 어떤 그 시추 업체에 이걸 매각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계약을 했는데 인도 시점이 언제냐면 2023년 한 10월쯤이 인도 시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뭐 하느냐? 계속 이거 있잖아요. 그동안에 그냥 이렇게 기본적인 유지 보수만 했던 거 이거 다 다시 기름치고 쪼여가지고 다 가동하고 점검하고 얘네들한테 넘겨줬을 때 문제없이 작동하는지 이거 다 체크해야 돼. 이거 다 체크하는데 한 근한 1년 가까이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와중에 유럽의 시추업체가 이제 올해 한 8, 9월 때까지는 예. 우리가 내년 언제쯤 그 인수를 할 테니까 그때까지는 너네들이 점검을 완전히 맞춰 달라고 확답을 줘야 돼요. 예. 그 확답을 안 주게 되면 삼성중공업이 계약금으로 받은 1,500만 불을 그냥 몰치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런 어마어마한 그 드릴십 같은 경우는 다 완성해가지고 계속 그 저기 기본적인 유지 보수만 하는데도 한 100억 정도 연간 들어가니까 이게 4척 5척이 되면 연간 기본적인 유지 보수에만 한 400억, 500억 정도 그냥 기본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그냥 숨만 쉬어도 우리가 뭐 무슨 돈이 나간다는 식으로 그냥 가만히 갖고 있는 것만 해도 그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제 유가가 이렇게 부진하게 되면 이 드릴십 가격이 계속 떨어져요. 예. 드릴십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 재고자산 평가 손실도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삼성중공업이 뭐 2020년에 한 1조 넘게 또 2021년 뭐에도 뭐 한 1조 넘게 계속 그 영업 손실이 났던 예.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은 이 드릴십에서 발생한 재고자산 평가 손실도 그 굉장히 크게 그렇게 작용 재고자산 평가 거예요. 손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만들었는데 안 팔려서 재고로 갖게 있는데. 된 재고가 돼버린 저 드릴십.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이제 우리 컴퍼니 백브리핑 시간에 네. 한 2-3번 정도 했기 때문에 이제 재고자산 뭐 딱 평가나 알아들었는데. 뭐 NRV 뭐 이런 용어는 거의 뭐 이제 머릿속에 거의 각인이 돼 있다시피 할 텐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냐면 이 조선 업체들 있잖아요. 예. 조선업체들 재고자산을 한번 보면 예. 일반 제조업체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준비돼 있었네 네. 이거는. 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 이 삼성중공업의 재고자산이 제공품, 원재료, 예. 뭐 미착품, 완성공사 이렇게 돼 있죠. 예. 근데 삼성전자 재고자산 보면 뭐 비슷합니다. 그냥 뭐 제품, 그다음에 뭐 반제품이나 뭐 제공품, 뭐 원재료, 미착품, 저 용어가 이제 조금 차이가 있지만 거의 비슷하죠. 예.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은 이렇게 쭉 만들잖아요. 예. 그러면 다 만들어서 팔지. 네. 그러면 팔리면 매출이 되는 거고. 네. 제조 원가는 매출 원가가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렇죠. 스마트폰 예. 한 대에 50만 원 들여서 만들었다. 그래서 80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매출액은 80만 원, 매출 원가는 50만 원 이렇게 예. 되죠. 네. 그러니까 다 만들어서 완성시켜서 파는 건데 네. 이 선박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년 뭐 길면 뭐 그 해양 플랫폼 같은 경우는 뭐 한 3년도 넘게 걸리니까 그동안에 그냥 가만히 손가락 쪽쪽쪽 빨고 있다가 다 만들어 가지고 팔 때 그때 매출 인식하고 매출 원가 인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 계속 공부해 왔잖아요. 예. 진행 기준 회계다 진행 그래 가지고 예. 배를 조금씩 만들어 갈 때마다 계속해서 매출로 인식하는 거거든. 네. 그러면 조금씩 만들어 갈 때마다 이것을 발주처한테 판매를 한 거하고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삼성전자로 따지게 되면 스마트폰은 다 만들어서 팔아서 매출로 인식하지만 예. 조선업체는 조금씩 공사가 진행돼 감에 따라서 매출로 조금씩 인식하잖아요. 그 조금씩을 발주처한테 팔았기 때문에 매출액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삼성중공업의 재고자산 보면 예. 완성공사는 다 만든 배야. 다 만든 배가 지금 9,500억 정도, 작년 말 기준으로 9,500억 정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 다 만든 배가 9,500억이나 있다는 거는 요게 지금 재고 자산으로 떠안고 있는 완성된 드릴십을 말하는 거예요. 네. 이게 근 1조 가까이 되죠. 한 예. 9,500억 정도 되니까 드릴십 완성된 거 떠안고 있는 게 지금 한 9,500억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예. 우리가 제공품이다 그러면 만들고 있는 거거든. 만들고 있는 건데 삼성중공업은 보니까 작년 말에 만들고 있는 게 500억밖에 안 돼요. 예. 2020년 말에는 한 70억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이게. 아니
배를 만들고 있는 게 이것밖에 안 되나? 제공품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고 있다는 건데 예. 만들고 있는 거 완성되지 않는 거 이게 뭐 500억밖에 안 되나? 이게 아니고 조선업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씩 만들 때마다 이게 매출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것도 완성공사에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어? 완성공사에 그럼 그 돈이 들어가요? 완성공사는 배를 다 만든 거, 예. 배를 다 만들어서 완성된 배를 내가 재고로 가지고 있는 거, 재고 자산으로, 예. 재고 자산으로. 그래서 드릴십처럼 내가 다 만들었는데 지금 아직 그 발주처에다가 넘기지를 못하고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네. 그냥 소유권이 나한테로 그냥 넘어와 가지고 지금 삼성중공업이 떠안고 있는 게 지금 이 숫자를 말하는 거고 예. 이 제공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삼성전자에서 제공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산 라인에 지금 만들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전자제품들 이게 이제 제공품인 건데 삼성전자로 따지면 이 조선업체의 그 제공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만들고 있는 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만들고 있는 배는 그 만든 만큼을 이미 매출을 했다고 그렇게 계산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재고 자산이 아니야. 알겠습니다. 재고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을 못한 거거든. 예. 다 만들어야지 판매를 하는 게 삼성전자의 그 재고 자산인데. 그럼 아까 그건 뭐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어떤 거요? 미완성된 아까 이제 표에 보면 그럼 아직 만들지 않았다는 미착품? 이거? 그림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실래요? 표. 네. 예. 제공품. 그럼 네. 제공품은 뭡니까? 안 만든 건데 아직 만들고 있는 건데. 요 제공품은 네. 지금 아직 제가 생각할 때는 요게 이제 금액이 안 되는데 예. 배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만든 공정 이렇게 진행된 만큼 매출액으로 인식을 하고 예. 그다음에 발주처에 돈 주세요 하고 이제 청구를 해가지고 예. 매출 채권으로 인식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조금 못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고. 예. 기레빠시. 예. 뭐 이렇게 뭐 기레빠시라는 용어는 좀 그렇긴 한데 기레빠시라고 하는 용어는 좀 그렇게 한데 여기서 이제 제공품이 뭐 20년 말에 70억 정도 나타나고 작년 말에 뭐 한 500억 정도 나타나는 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는 뭐 이렇게 조금 그 공정 진행에 따라서 배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서 예. 아직 매출로 인식하지 못한 부분, 그 부분을 이제 일부 그냥 제공품으로 인식을 한 게 아닌가, 뭐 하여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제공품이라고 하는 게 조선업체에서 제공품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만들고 있는 배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예. 삼성전자의 제공품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있는데 완성되지 못한 거 앞으로 팔아서 그 매출로 인식해야 될 거 그게 제공품인 거고 네. 조선업체는 중간중간에 공사 진행된 만큼을 매출액으로 인식을 하고 발주처에 돈을 달라고 요청을 해서 매출 채권으로 잡기 때문에 네. 이 조선업체에서 제공품으로 나타나 있는 거는 제공품 그러면 만들고 있다는 거니까 이게 삼성중공업에서 만들고 있는 게 지금 530억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 요 완성공사 완성된 배다 그 말이에요. 이 예. 완성된 배로 지금 한 9,500억 안고 있는 게 이게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드릴십 예. 드릴십 이제 재고 떠안고 있는 게 완성공사다. 그래서 예. 삼성중공업이 그 소유권을 가지고 그 재고로 떠안고 있는 게 이제 이만큼 있었다는 거죠. 예. 9,559억 원어치.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는 건 그런데 이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제 배를 이렇게 막 만들어 가잖아요. 네. 그래서 한 90% 정도 배를 완성을 했어. 네. 그러면 예. 그만큼 한 90% 정도 배를 완성했으니까 거의 그만큼 그 공정이 진행되었으니까 매출로 인식을 하고 예. 그다음에 그 매출 채권으로 네. 이렇게 인식을 해서 아마
그 발주처로부터 일부는 현금으로 회수를 했을 거고 일부는 현금으로 회수를 못 하고 뭐 매출 채권 형태로 남아 있겠죠. 그렇죠. 예. 안 사고 계속 그렇죠. 잡고 있으니까. 예. 그런데 네. 이제 거기서 발주처에서 이제 계속 뭐 미적 되면서 뭐 계속 클레임 걸고 시비를 걸고 하잖아요. 네. 시비를 걸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국제 그 중재 소송까지 가게 되면 그러면 배에 대한 소유권이 그 나한테 삼성중공업한테 이제 배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오니까 이 배는 이제 내게 된 거고 공사 마지막 그 못한 부분에 대한 마무리를 그냥 내 돈을 들여서 예. 그냥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내가 앞에 공사 원가 다 들인 거 있죠, 이 배에. 공사 원가 들인 거 있을 거 아니야. 네. 90% 공정 진행할 때까지. 그 다음에 배를 최종적으로 완성하느라고 또 들인 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원가를 다 합치면 이 배의 그 제조 원가가 될 거 아닙니까? 네. 예. 이게 이제 최초의 그 이 배의 이제 그 완성 공사로서의 그 금액이 됐겠죠. 네. 재고 자산으로서의 금액이 되어 있었는데 계속해서 그러면 뭐 배 한 척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한 4천억 정도, 4천억 정도 이렇게 내 재고 자산으로 잡아놨는데 예. 연말에 가서 클락슨이라든지 이런 이제 국제 그 조사 거기 이제 뭐 선박 그 통계에 예, 대해서 예. 이제 거의 뭐 세계 최고의 기관인 클락슨 같은 데서 드릴십 뭐 이러이러한 사양의 드릴십 같은 경우는 지금 예컨대 뭐 얼마다? 거래되는 시세가 한 3천억이다 그러면 나는 장부에 뭐 4천억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내가 돈을 들여서 만들었으니까 네. 근데 이걸 팔아도 3천억밖에 못 판대 지금 국제 시세가 3천억이래. 그러면 그 1,000억만큼을 그냥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인식을 해가지고 그만큼 그 매출 원가에다가 결산할 때 매출 원가에다가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업이익이 깎이는 거거든. 이게 이제 다섯 척이 되면 1,000억 곱하기 5만 해도 5천억 안 해요. 네. 네 척이면 4천억이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 드릴십 가격을 4천억에서 3천억으로 조정을 해놨는데 예. 또 1년 뒤에 연말에 결산할 때 연말이 아니라 상장사니까 분기마다 분기 결산할 때 이게 3천억이 아니고 시세가 2,700억이다. 그러면 척당 또 300억 원씩을 또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인식을 예. 하고 매출 원가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선가가 계속해서 떨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최초에 이 배를 수주를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시세가 한 5천억에서 6천억 가던 게 예. 지금 이 내척을 얼마에 파느냐. 지금 이 내척을 판매하는 가격 자체가 한 1조 정도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척당 한 2,500억에 파는 거야. 그러니까 시세 5, 6천억에서 지금 2,500억까지 지금 이렇게 예, 예. 거의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 드릴십에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손실이. 인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재고자산도 매번 평가할 때마다 금액이 달라지겠군요. 그렇죠. 만약에 가격이 그 재고자산 가격이 3천억까지 떨어졌는데 예. 그 다음 해 결산 때 평가를 했더니 이게 3,500억이 됐다. 그러면 이 500억만큼은 그 앞에서 인식했던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 중에서 이 500억만큼은 다시 이렇게 환입을 시키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냥 완전 알아듣겠어요 이제. 알겠어요? 이거 어려운 게 아니네요. 1조 원 들여서 만들었는데 네, 네. 시장이 안 좋고 세월이 하수상해서 요즘은 해봐야 이거 뭐 어디 5천억이나 되나? 뭐 이러면 5천억으로 최고자산 평가 손실이 5천억. 그렇죠. 그렇지. 그러다 누가 어떤 뭐 호구든 혹은 뭐 산타클로스든 누가 이걸 7천억에 집어가면 7천억. 7천억 팔고 재고자산 평가 이익으로 2천억이 잡힌다. 그러니까 그 해에는 재고자산 평가 7천억 재고자산 평가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 네. 평가 손실의 환입은 있을 수 환입. 있죠. 네. 그래서 네, 좀 배웠잖아 이제. 네, 근데 방송 안 했던가요? 방금 했는데 그죠? 왜? 분명히 또 뭐 방송 중에 존다고 또 할 말씀 하실 것 같은 빨리 좀 대안을 찾아야 자, 되는데 그래서 네. 그 이번에 그 삼성 중공업이 예. 그 이 드릴십 내척을 매각한 구조를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 큐리어스 파트너스라고 하는 예. 이 그 사모펀드 운용사가 있습니다. 네.
이 사모펀드 운용사가 이런 사모펀드를 만들어요. 그냥 이름이 어려운데 그냥 이거 하나 사모펀드라고 예, 생각하면 예. 돼요. 야, 큐리어스 크레테 기업 재무 안정 기관 전용 사모 투자 합작회사라고 하는 그냥 사모펀드다. 예. 이 큐리어스가 사모펀드를 만들었는데 이 사모펀드에 누가 돈을 대느냐? 삼성중공업이 5,900억 원을 여기다 출자를 합니다. 이 사모펀드에. 그 다음에 어떤 기관 투자자들이 1,600억 원을 출자를 합니다. 예. 이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선순위 출자자로 예. 이렇게 출자를 해요. 그리고 이 이제 사모펀드도 하나의 그 회사 형태거든요. 사모투자 합작 회사라 돼 있잖아요. 회사니까 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한 3,200억 원을 이렇게 차입을 합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 이 사모펀드한테 돈이 얼마나 모이느냐. 출자 두 군데서 이렇게 출자도 받고 차입도 하니까 이렇게 1조 700억 정도 돈이 들어오죠. 예. 그러면 이 사모펀드 운영 자금으로 한 300억 정도만 남겨놓고 네. 1조 400억 돈을 뭐 하는 데 쓰냐면 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드릴십 내척을 사는데 1조 400억 원을 이렇게 투입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삼성중공업 입장에서 보면 5,900억 원을 사모펀드에 출자를 해서 예. 드릴십 내척을 넘겨주고 1조 400억 원을 받으니까 이 차액인 4,500억만큼의 유동성이 확보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허. 저 돈 놓고 돈 먹기다, 돈 내고 돈 먹기라고 하는 게 아. 이런 구조에서 비롯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사모펀드가 이 예. 드릴십 내척을 좀 비싸게 팔아야 되겠죠. 네. 최소한 아무리 못 돼도 1조 400억 이상은 팔아야 돼. 사실은 1조 400억이 아니고 이 금융회사에 줘야 될 그 이자. 차입 이자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예.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면 뭐 1조 몇천억에는 팔아야 되겠죠. 그렇겠죠. 비싸게 팔면 비싸게 파는 만큼 이게 그 차액이 생기니까 예. 이 차액은 삼성중공업하고 이 기관 투자자가 네. 그 출자 비율에 따라서 나눠 먹겠죠, 그죠? 이 출자금만으로 따지면 이 사모펀드에 대한 삼성중공업의 지분율은 78%입니다. 네. 삼성중공업이 78% 출자자고 이 기관 투자자들이겠죠.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일 텐데 이 기관 투자자들이 지분 저 사모펀드에 대한 지분율은 22%라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구조로 또 재밌네. 드릴십을 매각을 했는데 근데 질문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삼성중공업이 처음에 이제 발주를 받아서 만들었다가 예. 안 팔려서 지금까지 계속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때 팔았을 때는 유가가 안 좋아서 이제 안 사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약금도 계약금 너 먹어 하고 그냥 또 하는 건데 드릴십은 삼성중공업이 네. 요즘은 유가가 좋잖아요. 네. 그럼 좀 버티면 팔 수 있을 때가 있을 것 같은데. 버틸 여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수년 동안 계속해서 왜냐하면 그냥 유지 보수 비용도 뭐 자동 계속 방어로 들고? 이제 뻥뻥 나가는 거고 이게 이제 지금까지 너무 많은 이 비용을 이 드릴십 때문에 그렇게 치러왔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이 그동안 이걸 팔기 위해서 노력을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유럽 시추업체 한 군데 하고 작년 말에 겨우겨우 계약을 해가지고 하나인가 팔았다는 뉴스가 한척 있었어요. 팔았는데 예. 그거 언제 넘겨주느냐? 이건 내년 한 10월 경에 넘겨준단 말이에요. 넘겨주자마자 바로 즉시 가동 가능하게 쓸고 닦고 온갖 그 가동 다 점검 다 해가지고 예. 깔끔하게 만들어가지고 넘겨줘야 돼. 그것도 얘네들이 유럽 시추업체가 지금 1,500만 불 지금 계약금 걸어놨잖아요. 예. 그런데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해서 가능성도 있는 게 만약에 유가가 다시 떨어졌다. 다시 굉장히 급락한다. 어. 그러면 유럽 그 시추업체 이 자식들 이 회사가 유럽 시추업체 이 회사가 네. 나는 뭐 1,500만 불까지 거 지금 1,500만 불 포기하는 게 차라리 낫지. 이거 지금 2억 5천만 불인가 그 계약을 했는데 이거 잔금 치르고 갖고 가봐요. 수지 타산에 안 맞으면 1,500만 불 뭐 얼마죠? 200억 돈인가? 네. 그냥 포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우리가 쓸고 닦고 기름치고 쪼아서 너네들이 갖고 가서 바로 쓰게 해줄 테니까 올해 9월이나 10월까지는 너네들이 최종적으로 내년 몇 월 달에 인수할지 확답을 주라. 만약에 그 기한까지 너네들이 확답을 안 주면 인수 포기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계약금 몰치하겠다. 그렇게 계약이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한 척은 지금 용선으로 나가 있어요. 용선. 근데 이제 매각 조건부 용선. 몇 년 동안은 너네들이 용선에서 쓰다가 예. 용선 기간이 끝나면 가져가는 우리가 걸로. 좀 싸게 해줄 테니까 너네들이 사가라고 해서 지금 용선이 나가 있는데 예. 용선 나가 있는 거는 용선 계약에 용선 해관 업체가 나중에 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5축 중에서 용선 해관 한 척은 빠져 있고 지금 유럽 시추업체가 이제 지금 잠정적으로 갖고 가기로 한 거 하나 예. 그다음에 남아 있는 세 개 개. 요거 묶어서 네 척을 갖다가 여기 사모펀드에다가 넘겨가지고 이 사모펀드가 이제 앞으로 맹렬하게 이 파는 거군요. 그러니까. 파는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사모펀드는 SPC니까 실제로 이제 이게 파는 사람들은 또 따로 있죠, 뭐. 그러면 일단 삼성중공업이 급한 유동성을 일단 확보한다는 효과인 거네요. 그렇죠, 이거는. 그렇죠. 한 4,500억 정도 일단은 유동성을 확보를 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안에 계속해서 이게 드릴십을 매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네. 뭐 유가도 좀 안 받쳐주고 회사가 이제 뭐 수주도 좀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거 뭐 이 드릴십 매각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미적미적되고 뭐 평가 손실도 얻어맞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지금까지 흘러오다가 최근에 이제 기름값 유가가 굉장히 좋고 하다 보니까 이 큐리어스 파트너스 같은 이런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잘 합의가 돼가지고 이런 그 사모펀드 만들어서 이런 구조로 하자 이렇게 이제 만약에 합의가 그 되죠. 사모펀드에서 못 팔면 어떻게 됩니까? 못 거기서도 팔고 팔았다. 못 팔고 계속 갖고 있으면 네. 뭐 그만큼 계속해서 앞으로 뭐 그 비용이 이제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이게 지금 300억이 지금 이 사모펀드 운용 자금으로 남겨놨다 그러잖아요. 예. 그 300억에 이거 그 드릴십 그 유지 보수 비용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왜 300억이나 남겨놨겠어요 운영 자금으로? 이거 뭐 SPC에다가 아, 그거. 그 다 이제 이 소유권 자체가 이 아. 사모펀드로 넘어갔기 넘어간 때문에 유지 보수 유지 비용까지 보수비. 이제 여기 다 내가 아까부터 계속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본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예. 또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그 구조? 예, 이 왜 그림. 돈이 거기 왜 돈이 저러냐? 어. 좀 봐요. 삼성중공업은 5,900억을 이번에 현금으로 쏜 거예요. 예. 그렇죠. 돈 없는 회사 아니라고요. 그렇죠. 금융회사가 3,200억을 빌려줬어요. 뭐 빌려줬겠습니까? 배담보대출이지. 그죠? 그러면 삼성중공업은 저짓 안 해도 그냥 배를 맡기고 배담보대출로 3,200억 받을 수도 있고 이미 캐시로 5,900억도 있는 회사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굳이 저걸 해서 삼성중공업이 현금을 더 땡길 수 있는 건 기관 투자자 선순위 1,600억? 저거 저 더 정도. 땡길 수 있는 건데 5,900억 캐시 있고 언제든지 3,200억 그 담보로 맡기면 주는 상황에서 네. 1,600억을 더 갑자기 급하게 뭐 어디다 쓰려고 저걸 저렇게 돌려? 그러면서 큐리어스 파트너스에는 300억을 떨고 왜 저런 짓을 했지? 누가 이제 예를 들면 김상무가 안상무가 나한테 이거 이렇게 합시다라고 대표해서 갖고 오면 나는 안상무 뭐 요새 큐리어스라고 무슨 회사 하나 차렸어? 네가 중간에 게임 먹으려고 그러냐? 그랬을 텐데 그러니까. 뭐 그런 비용이 들어가니까 삼성으로서는 좀 떼놓고 팔아보자 뭐 그런 삼성중공업 입장에서는 뭐 이제 계속 이게 재고 자산으로 잡히니까? 본인의 재고 자산으로 잡혀 있는 거니까 예. 지금 재고 자산 올해 나오는 그 사업 보고서 그 분기 네. 보고서나 반기 보고서 보면 예. 아까 완성공사 있잖아요. 예. 그 완성공사 쏙 빠져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 지금 나갔기 때문에 완성공사에서 이제 쏙 빠져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악성 재고 자산에서 이제 떼내는 거고 떼내고 이게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떼냈으니까 사실은 금융회사가 이렇게 차입을 해주는 것도 아까 뭐 이진우 프로가 이야기한 대로 얘들이 사모펀드 소유로
선박이 넘어갔으니까 네. 금융회사는 당연히 이 선박을 담보로 잡았겠죠. 담보로 잡고 이제 3,200억 원을 빌려줬을 텐데 그러면 이 사모펀드가 아니고 삼성중공업이 이 드릴십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금융회사에 야 우리 이 배 담보로 해서 뭐 3,200억 원을 빌려 달라고 했을 때 뭐 그래도 뭐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기본적인 가치가 있는 배인데 그렇죠. 네, 뭐 굳이 네. 3,200억 정도 이 배를 담보로 한다고 하면 뭐 안 빌려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근데 저렇게 하고 나면 삼성중공업은 손익계산서에서 뭐 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저걸 그냥 계속 떠안고 있는 거와 아니 여기서는 손익 이 구조 자체가 기본적으로 뭐 손익에 그렇게 지금 현재 영향을 그 미칠 수 있는 그런 그런 것은 구조는 그래도 아니죠. 예를 들면 저 드릴십을 판 걸로 계산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게 이 드릴십 자체를 합작법인에 넘기는 거니까. 그 사모펀드 사모투자 합작회사로 이렇게 완전히 넘기는 그런 구조죠. 예. 이렇게. 예. 매각을 하는 그 매각을 함으로써 뭔가 손익계산서에서 이익으로 잡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하는 매각으로 하고 질문이에요. 돈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 저기서 현금 들어가고 할 거 없어요. 조금 그 매각 차익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재고 자산에 보니까 완성공사로 9,500억 정도 잡혀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쪽에 넘길 때 지금 1조 400억 원에 매각했으니까 네. 그 9,500억하고 여기 매각한 가격 1조 400억 원의 1,000억 그 정도. 차익이 그 처분 이익으로 뭐 잡힐 수는 있겠죠. 예. 그 정도는 뭐 처분 이익으로 잡힐 가능성은 있죠. 뭐 그거 말고 그렇게 뭐 여기서 그 손익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 구조 하에서 제3자한테 지금 비싼 가격으로 매각을 해서 이 삼성중공업도 이제 좀 먹을 게 있고 그다음에 이 기관 투자자 그러니까 이 큐리어스가 이런 그 구조를 만들고 여기 기관 투자자라는 게 뭐겠어요? 뭐 연기금이나 아니면 뭐 그런 데 아니겠어요? 네. 뭐 금융회사일 수도 있고 네, 네. 연기금일 수도 있고 네. 뭐 이런 기관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한테 그 이렇게 이 출자를 이렇게 받는다는 거는 이게 돈이 될 수 있다는 설득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기관들이 1,600억 원을 이 펀드에다가 넣어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그 큐리어스 입장에서는 1조 400억 정도의 드릴십 내척 갖고 오면 이게 뭐 앞으로 향후에 한 1년이 됐건 1년 안에 이보다도 훨씬 더 비싸게 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이 기관 투자자 돈 받아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예. 회사 보유분 미분양 아파트를 대표이사 친구한테 대표이사가 돈 빌려줘서 그냥 분양받도록 한 거. 친구. 친구 그렇죠. 뭐 어차피 뭐 그러니까 사모펀드 야, 회사 보유분 하나 남았는데 나 이번에 이거 떨어야 돼. 그냥 완판이라고 좀 하고 싶어. 야, 좀 사줘. 나 돈 없어. 그럼 돈 빌려줘. 내가 돈 빌려줄게. 어. 그리고 은행 대출도 나와 이거. 해. 해보자. 예전에 왜 삼성 그 뭐죠? 그 비싼 아파트 있었잖아요. 타워 팰리스. 타워 팰리스. 타워 팰리스도 미분양이 나니까 임원들한테 네가 좀 다 떠안아라. 그래가지고 예전에 삼성 임원들이 많이 타워 팰리스 미분양 된 걸 떠안았다가 대박이 지금 났어요. 대박 났다는. 예, 그때 그쵸 미분양 그 삼성 뭐 삼성그룹 주로 물산 네, 임원들이 네. 많이 아마 물산 임원들이 많이 뭐 했던 떠안지 않았겠어요? 그 물산이 그때도 직- 되게 예. 나 싫은데 아니 막 이러면서 그게 이제 물산 임원들 돈으로 떠하는 게 아니라 네. 사실은 회사에서 물산 뭐- 임원들이 이름만 빌려주고 네. 주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고 그렇죠. 그 당시에는 회사에 대출해줬겠죠. 뭐 대출 많이 해줄 때였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삼성이 그냥 우리 은행한테 부탁하면 우리 은행은 뭐 차명 통장도 만들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줬겠지만 일단 잘 모르겠으나 뭐 어쨌든 이제 뭐 이게 이제 그 옛날에 예. 제가 컴퍼니 백브리핑에서 두산그룹 설명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두산그룹이 2008년인가 2009년에 좀 그 돈이 좀 없어가지고 굉장히 후달릴 때 네. 그때 두산이 가지고 있는 그 4개 회사 지분을 이거하고 비슷하게 약간 이제 돈 놓고 돈 먹기 식으로 그때 사모펀드를 끌어들여 가지고 아마 네. 그때 미래에셋 그 사모펀드를 끌어들여서 이 비슷한 구조로 그 유동성을 확보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한 7,800억 정도 했었는데 네.
어떤 회사 지분이었냐면 그 당시에 삼하왕관 예. 그 병뚜껑 만드는 예. 그 병뚜껑일 거예요 아마 예. 병뚜껑. 맞아요. 그때 제가 우리 저 경상도 사투리로 병따껑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삼하왕관 그 다음에 SRS 코리아라고 버거킹 그 다음에 두산 DST라고 아마 방산업체 같은데 거기하고 그 다음에 카이 한국항공우주 두산이 가지고 있던 이 4개 회사 그 지분을 사모펀드를 이렇게 끌어들여서 뭐 요거하고 이제 비슷하게 해서 한 7,800억 정도 그렇게 마련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의 유동화 자체가 아주 흔한 케이스도 아니지만 아주 드문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네요. 보니까. 가끔 가끔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죠. 그러니까 지금 네. 그리고 배가 삼성중공업 안에 있을 때는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삼성중공업의 부채가 될 텐데 배를 바깥으로 빼서 그렇죠. 그런 측면도 있죠. 그쪽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 회사 부채고 그렇죠. 나는 이 회사의 대주주일 뿐이니까 네. 그래서 이런 연결 재무제표에는 부채는 안 따라옵니까? 네가 이게 대주주인 회사 부채는 네 부채지. 뭐 이게 이런 이제 제가 좀 사실은 그 궁금한 부분이 그 부분인데 이제 뭐 2%가 좋은 질문이었나 봐. 아주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그 2%가 좋은 이야기를 꺼냈는데 뭐 항상 좋은 질문 하니까 늘 네. 허튼 질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면 항상 제가 그 읽었습니다. 이게 이 사모 투자 회사에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분 78%를 삼성중공업이 지금 갖고 있단 갖고 있죠. 말이에요. 예. 갖고 있으니까 이게 사모 투자 그 회사 이기는 하나 네. 지분 78%를 갖고 있으면 그냥 한 회사처럼 연결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네. 삼성중공업과 그 종속 회사로서 하나의 회사 연결 실체를 구성을 할 수가 있거든. 예.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아까 이제 이 매각을 했다고나 하나 한 회사 안에서 자회사에 한 회사 떠넘기고 안에서 그러니까 한 회사 안에서 예. 삼성중공업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사모펀드로 배를 옮겨놓은 것일 뿐인 거지 예. 외부로 매각을 한 것은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게 예. 되면 그래서 연결상으로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부분을 제가 아쉽게도 최종적으로 취재를 못하고 여기 들어온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러니 김 대표님은 2%가 얼마나 밉겠어요. 딱 그거 확인 안 하고 안 하고 왔는데. 왔는데 그걸 딱 물어본 그걸 거. 그냥 드릴십처럼 그냥 빡 해가지고 그렇죠. 예, 얼렁뚱땅 이렇게 좀 넘어가 보려고 했는데 그걸 또 끄집어내 가지고 또 조금 오늘 뭐 좀 취재를 못했다는 그런 이제 그걸 또 들켜버리고 뭐 이런 아픔을 또 주시네요. 그래서 이게 별도 재무제표 상으로는 예. 뭐 당연히 이렇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겠지만 예. 이게 연결을 하게 되면 이게 연결 실체가 구성이 되어버리니까 한 회사가 되어버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게 제 생각에는 그 사모투자 합작회사 아까 예. 펀드라고 했지만 이게 네. 하나의 회사라 그랬잖아요. 사모투자 합작회사이기 때문에 이 사모투자 합작회사가 종속기업으로 들어오게 되면 부채도? 연결상으로는 한 회사처럼 될 것 같기는 한데 네. 혹시 뭐 이게 좀 다른 어떤 그 회계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지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드릴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삼성중공업은 일단은 드릴십 문제에서는 조금 해방된 측면이 있고 예. 또 이제 제가 참고로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아까 용선 나간 드릴십 있다고 했잖아요. 예. 이 용선 나간 드릴십도 당연히 재고 자산에 있었겠죠. 재고 자산 안에 완성 공사로 있었겠죠. 예. 완성 공사라고 하는 것은 완성 선박으로 있었겠죠. 그런데 그 다른 데다가 빌려줬거든. 예. 다른 데다가 빌려줘가지고 이렇게 용선료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게 돼 있으니까 요 놈은 재고 자산에서 빠져요. 재고 자산에서 빠져가지고 뭘로 되냐면 유형 자산으로 됩니다. 유형 자산으로 우리가 이제 그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에 유형 자산이라 그러면 내가 이 유형 자산을 활용을 해서 예. 그 회사의 어떤 수익 창출에 쓰는 걸 유형 자산이라고 하잖아요. 예. 뭐 삼성전자 같으면 반도체 생산 설비라든지 또 스마트폰 제조 설비 같은 게 유형 자산이잖아요. 그 유형 자산 설비를 가동을 해서 스마트폰을 만들고 반도체를 만들어서
그 회사의 매출과 이익을 창출하니까 예. 그와 마찬가지로 재고 자산은 재고 자산 딱 그 형태로는 수익 창출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팔아서 매출을 내야지 수익 창출에 쓰이는 건데 재고 자산 그대로 있을 때는 수익 창출에 쓰이는 건 아닌데 예. 지금 이 배를 아까 그 이탈리아 쪽에 그 해운 업체에 그 빌렸으니까. 용선 줬기 때문에 재고 자산에 있는 그거를 그 금액만큼을 드러내 가지고 예. 그 유형 자산으로 이렇게 인식을 시켜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용선 그 수익을 계속 발생시키니까 예. 재고 자산을 빼서 유형 자산으로 그렇게 보낸 거고. 그다음에 뭐 또 그 이 삼성중공업의 그 이 드릴십이 그 일부 금융회사에 그 차입금 담보로 또 조금 잡혀 있습니다. 예. 차입금 담보로 이제 그걸로 담보를 이미 담보 대출을 좀 받았던 거네요. 예. 뭐 금액이 그렇게 뭐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금액이 뭐 되게 크지는 않는 것 같은데 예. 하여튼 그 일부 금융회사 차입금에 대해서 이 드릴십 자체가 좀 그 담보로 그렇게 이제 제공되어 있었던 부분이 그거 되게 궁금해요. 그것도 아마 나중에 알아봐 주시면 좋을 텐데 네. 집은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집은 등기부등본 때문에 딱 주소 나오니까 예. 대출 받았네 딱 나오잖아요. 근데 배는 등기부등본이 없잖아요. 그럼 저 배를 담보로 나 100억만 빌려주셔 그러면 담보 가치가 충분하지만 저 배를 담보로 다른 금융회사에서 담보 대출을 있지 않을까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아니요. 있을 것 배 같은데. 같은 배 같은 경우는 있을 것 같은데. 등기부등본이 같은 이 썸씽이. 배가 담보로 제공돼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그런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등기부등본이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배 같은 저런 그 자산은 있을 거다. 있지 않겠어요. 어디다 등기를 합칠까? 그건 이제 국가기관이 해주지 않으면 이 해운 특히 해운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선박들은 유형 자산이면서 그 선박 등기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선박 등록 원부라고 해야 되나 뭐 네. 그런데 아마 그거를 이게 대출 부동산은 그게 가능한 예, 게 예, 예. 땅은 위성 사진에서 보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토지 대장도 있을 수 있고 뭐 지적도 딱 하나니까. 그런데 배는 막 돌아다니는 거라서 누가 등기를 치러 오면 이거 아까 선박 등기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선박 등기가 있고, 있죠. 이거를 네. 지방법원이나 뭐 등기소에서 있어요. 등기를 받아주는 걸로 있어요. 받아준다. 저도 선박 등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이것도 선박 등기가 있기 때문에 장난치면 이중 등기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저건. 그러니까 이제 금융회사에 돈 빌려줄 때는 이제 선박 등기 이렇게 갖고 아까 오라 그 배 아니야, 그래가지고 쌍둥이 배야. 그렇게 선박 등기. 네, 희한하네요. 같아요. 네, 다들 아시네요. 네, 비행기도 등록한다고 하고. 네, 비행기도 있고 다 알겠습니다. 그게 다 있겠지. 그게 없겠습니까? 김 대표님 이번에 이런 거래는 혹시 그 회계상으로 뭐 진성 매각이냐 아니냐, 트루세일이냐 아니냐 이 이슈는 뭐, 없습니까? 그 이슈는 없어요. 그 트루세일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나중에 다시 사오기로 하고 이면 계약된 상태에서 일단은 외형적으로 팔아놓고 나중에 이제 내가 다시 이렇게 회수해오는 상태 이런 상태가 이제 트루세일이냐 아니냐 네, 그런 네. 이슈는 있는데 네. 삼성중공업은 지금 어떻게 하든지 이걸 빨리 팔아서 깔끔하게 정리를 일단 해야 되기 때문에 재무제표에서 드릴십 다시 벗어나게. 사서 뭐 하게요? 네. 드릴십 다시 사서 뭐 하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트루세일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중간 다리로 사모펀드가 들어가 있는 거죠. 트루세일 이슈가 있을 가능성은 뭐 거의 없습니다. 네. 차도 등기가 있는데 배가 등기가 없겠는가?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데 채팅창에는 2% 질문 좋아요인데 이 가로 열고 참 바보 같은 질문이었다. 설명을 하면 그런 것 같아. 자동차는 자동차 회사가 출고를 할 때 네, 차대 번호를 찍고 그렇죠. 그걸 등기해서 어. 대출 받는 주체는 이 차를 산 소유자가 대출을 받아요. 네. 그러니까 차를 만드는 자동차 회사가 쌍둥이 차를 만들 생각이 이유- 없어. 이유가 이유가 없어. 없다고요. 근데 배는 어. 배 만드는 회사가 자기가 등기하고 자기가 이걸로 대출도 받고 하니까 돈 필요하면 쌍둥이 배 만들어서 또 하나 야 빨간색으로 다시 칠해.
그다음에 또 하나 등기해. 배 하나 가지고 다 노란색으로 칠해. 또 하나 등기해. 그럼 배 한 대 가지고 세 척의 등기가 될 수 있고 퇴출 받았다가 안녕 그러면 물론 조선회사가 어디 가긴 어딜 가요. 우리나라 땅에 있지. 그렇지. 그러나 그럴 수 있다 그건 구조적으로. 알겠습니다. 머릿속에 사기 수법을 가득해서. 네,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 대표님, 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That's what I'm talking about. Wait. Okay, now from the beginning. Hit it, boys.